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의 추국일입니다. 이 중국 관영 매체하고 외교관들이 이 수백 개의 가짜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이 가짜 계정들하고 댓글 부대들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게 유리한 주장이 올라오면 재빨리 공유하면서 이 글로벌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AP통신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이 옥스퍼드 인터넷 인스티튜트는 이 트위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 정부의 유리한 주장이 어떻게 확산되는가, 이걸 분석한 보고서를 지난 11일 현지 시간입니다, 발표를 한 겁니다. 이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관영 매체하고 외교관이 관리하는 트위터 계정은 최소 449개로 드러났습니다. 이 계정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95만 건 가까이 되는 기사들을, 게시물들을 올렸고요. 이건 이제 2,700만 회 이상 공유가 됐고, 좋아요를 3억 5천만 회 이상 받았습니다. 계정 한 개당 9달 동안에 매일 게시물을 8개씩 올린 셈인데요. 이건 일반적인 계정에서는 나타나기 어려운 현상이죠. 트위터나 페이스북 계정이 있는 중국 외교관은 최소 270명, 126개국 주재국 숫자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파악됐는데요. 옥스퍼드 인터넷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OII는 중국 정부의 유리한 내용의 게시물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트위터 계정의 75%는 최근 2년 사이에 만들어졌을 정도로 최근 들어서 이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하고 이 중국의 갈등이 극심해진 시기에 중국 외교관들의 트위터 계정도 증가를 한 겁니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 AP통신과 OII는 중국 류샤오밍, 지금은 이제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인데 영국 주재 대사로 있을 때 그가 트위터에 올린 글들이 어떻게 온라인에서 확산되는가, 이걸 분석한 사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니까요, 류샤오밍 대사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을 때 중국인 계정 62개로 구성된 조직된 네트워크가 달라붙어 가지고 이 글을 확산시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4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진 계정들인데요, 소위 댓글 부대 역할을 한 겁니다. 이 네트워크에 속한 계정들은 대부분 프로필에 자신이 영국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신분을 유장했고요. 한 계정은 프로필에 축구선수 티에리 앙리의 사진을 걸어두고 직업은 런던에서 활동하는 정치평론가, 이렇게 써놓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가짜죠. 조직된 네트워크 소속 계정의 댓글 부대들은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이 류 대사가 올린 게시물을 총 18,784회 리트윗을 했는데, 이건 전체 리트윗 횟수의 44%에 해당됩니다. 또 같은 기간에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의 게시물의 리트윗 횟수 33%, 931회가 이 네트워크 소속의 댓글 부대 계정들이 한 것이었습니다. 네트워크 소속의 한 계정이 외교관 게시물을 리트윗하면 다른 계정이 60초 내에 따라서 리트윗하는 이런 경우들이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죠. 특히 중국의 젊은 외교관들이 중국의 힘을 과시하면서 거친 말들을 쏟아내는 늑대 전사, 이 늑대 전사를 전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늑대 전사 외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들의 발언을 확산시키는데 이런 댓글 부대들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중국 외교관들은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 사이 트위터에 총 20만 1,382건의 트윗을 올렸는데요. 이건 하루 평균 778건의 트윗을 게시한 셈입니다. 같은 기간에 페이스북에도 34,041건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AP통신과 OII는 이 국영매체하고, 그러니까 관영매체하고 외교관들이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과 별개로 중국의 유리한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리트윗하다가 정지당한 계정도 26,879개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 중국 외교관들 게시물의 전체 리트윗된 횟수 10%, 그러니까 74,648회가
운영정책 위반으로 정지된 계정 8,452개가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트위터는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해서 특정 게시물들을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리트윗하는 계정을 운영 정책에 근거해서 정지시키고 있죠. 이 OII는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 계정들은 중국 당국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측의 허술한 관리에 대해서도 통렬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컨대 이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 게시물을 확산시키던 네트워크 소속 댓글 부대 계정 가운데 29개는 최근까지도 정지되지 않고 활동 상태였습니다. 이 트위터는 국가의 고위 관리라든지 외교관, 국가를 대변하는 기관들이 운영하는 트위터에는 정부 관리라는 표시를 붙이고 있는데요. 지금 사진 보이시죠? 정작 중국 국영매체, 관영매체와 이 외교관들이 운영하는 트위터 가운데 14%만 정부 관리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트위터 계정처럼 활동하고 있었다는 의미죠. 페이스북도 영어로 운영되는 중국 이 관영매체, 국영매체 계정 3분의 2에만 안내 표지를 달아놓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이 영어가 아닌 언어로 운영되는 이 중국 국영매체 페이스북 계정은 표지가 달린 경우가 4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만큼 관리가 허술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지니까 중국 측은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누군가를 속이려 시도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대중을 호도하는 선전 문구도 온라인 여론 조작을 위한 지침 같은 것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뻔뻔하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중국 측의 이런 반박과는 달리 그간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댓글 부대의 존재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2월에 중국 정부가 이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십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온라인 댓글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BBC도 지난 3월에 이른바 우마오당, 한자를 그대로 읽자면 오모당인데요. 이 우마오당으로 불리는 댓글 부대가 중국 정부의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중국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국내에 대대적인 댓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우마오당이라는 게 뭐냐면 이들이 댓글을 쓸 때마다 한 건 게시할 때 5마오, 그러니까 0.5위안, 각 이제 한국 돈으로 85원 정도 되죠. 이 정부 수당을 받으면서 중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소문이 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BBC는 이 사람들 우마오당을 이 키보드 군단, 키보드 아미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이들의 목표가 뭐냐? 해외에서 공격적으로 중국의 이미지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들이 영어로 트윗을 올리는 이유는 당연히 이 서방 세계 국민을 겨냥해 가지고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해서겠지요. 당연히 한국말로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이 하버드대의 게리킹 연구진이 이른바 50센트당, 이건 50센트당은 우마오당을 영어식으로 표현해 가지고 50센트당이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매년 전국적으로 4억 4,800만 개의 소셜미디어 글을 올린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충격을 줬습니다. 대체로 이 중 절반은 정부 사이트에 올리고요. 나머지 절반 한 2억여 개는 실시간으로 민간 사이트에 스며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의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전략은 당과 정부를 믿지 않는 이들과 논쟁하기보다는 대중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서 의제를 바꾸는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론 조작을 위해서 운영된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국의 글로벌 온라인 댓글 부대는 특히 이 대만 같은 이렇게 적국을 향해서 강력하게 여론 조작을 하는 그런 공작을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이 국경 없는 기자회는 새로운 국제미디어 질서를 향한 중국의 시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지난 2018년 일본에서 근무하던 대만 외교관의 자살을 전하면서 이 사건이
중국 측의 여론 조작에 의한 사실상의 간접 타살이라고 밝힌 겁니다. 그해 9월 이 태풍 제비가 일본을 강타하면서 간사이 국제공항이 침수됐는데요. 이때 때마침 대만 관광객이 공항에 고립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 대만 외교관들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고 결국 대만인들은 중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공항을 빠져나왔다. 이런 뉴스가 대만의 SNS 등을 통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퍼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여론 때문에 결국 담당 외교관이었던 대만 오사카 경제문화사무처, 이게 이제 오사카 영사관 역할을 하는데 여기 직원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뉴스는 중국이 조작한 완전한 가짜 뉴스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선 대만인들을 대피시킨 것은 중국 대사관이 아니었고 일본 당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본토의 댓글 부대로 의심되는 조작 부대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대만에 퍼뜨렸고요. 이 가짜 뉴스를 확산시키는 데는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죠. 환구15의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작된 기사를 웹사이트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타임스의 웹사이트에 올렸고요. 이걸 또 대받아 가지고 대만의 SNS에 돌아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대만의 언론들도 팩트 체크는 하지도 않고 아예 이 글로벌 타임스의 기사를 인용해 가지고 게재해 가지고 문제가 커져버린 겁니다. 자,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중국이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을 겨냥한 베이징의 수십 년간의 정보 조작 캠페인의 목표는 대만 정부를 약화시켜서 미래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딱 적었습니다.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도 지난 2020년에 2019 연간 보고서를 펴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외국 정부에 의한 가짜 정보로 인해 가지고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대만이다. 이렇게 딱 지목을 했습니다. 바로 이 중국의 가짜 뉴스하고 유통으로 인해 가지고 그 피해를 대만이 받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중국은 단순하게 이렇게 온라인상의 여론 조작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조성, 그리고 적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전략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예 글로벌 인터넷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4일에 베이징에서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게 여기 이제 지도부 제4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진핑 주석이 한 연설이 뒤늦게 반중 언론인 대기온 시보에 폭로되면서 확인된 겁니다. 중국 남동부 랴오닝성 정부가 작성한 이 기밀 문서가 공개가 된 건데 이 문서에 따르면 시진핑은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인터넷을 통제하는 힘은 중국의 국가 전략 경쟁에서 새로운 초점이 됐다 그러면서 중국은 전 세계 인터넷의 모든 콘텐츠 통제를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플리케이션, 콘텐츠, 자본, 인력 등 온라인 생태계 모든 부분에 대한 통제를 이루기 위해서 기술에 의한 인터넷 지배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진핑은 미국과의 인터넷 관계를 관리해야 되고 이 분야에서 미국과 강력한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시진핑 글로벌 인터넷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3단계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유의 있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중국이 글로벌 표준을 선점할 것. 2. 중국의 대리인을 국제 인터넷 관련 기구 조직의 주요 요직에 앉힐 것. 세 번째, 도메인 네임 시스템, 그러니까 DNS의 루트 서버 같은 인터넷의 기반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DNS 루트 서버 확보인데요. 현재 중국은 1,300여 개 정도의 루트 서버 가운데 20개 정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한 10배 정도를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이 루트 서버를 중국 정권이 더 많이 확보하면서 통제할 수만 있다면 인터넷 트래픽 자체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중국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여론 조작도 가능해집니다. 자,
그런데 기존의 인터넷 질서에서 중국이 마음대로 루트 서버 확보가 어려워지니까 2019년에 중국 정보통신 대기업 화웨이가 웹을 기본적으로 뒷받침하는 반세기 전 인프라를 대체한다. 그래 WWW 이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터넷 프로토콜을, 그러니까 이게 뉴 IP라고 그러는데요. 이 뉴 IP, 이런 새로운 인터넷 표준을 처음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중국이 현재 인터넷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유연하고 안전하다는 장점을 내세우면서 특히 이제 5G 기반에 아주 맞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하고 기업의 참여를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 IP는 실제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에 대한 대가는 자유다. 이렇게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사이버 디펜스 발행이 게리 밀리프스키가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밀리프스키는 뭐라고 말했냐면 뉴 IP가 현실화된다 그러면 언론의 자유는 없어질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도청을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안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은 단일 정부에 의해 도청당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제를 다룰 국제기구가 어딘지 아십니까? UN 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인데요. ITU라고 합니다. 그 ITU의 사무총장이 누구냐? 중국인입니다. 자오 하오링입니다. 자오 하오링. 시진핑이 했던 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뉴 IP는 2022년 3월, 내년 3월에 열릴 이 ITU 세계 전기통신 표준화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될 예정이고 중국은 밀어붙이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댓글 부대를 통해서 글로벌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인터넷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중국의 무서운 도전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